딩동댕동 신동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드론, 뮤직비디오나 납품하는 영상에 사용하는 드론, 그냥 전부 100% DJI입니다. 드론이 익숙한 제품이 된 지는 꽤 되었지만 어쨌든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차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실시간 영상이 지연 없이 전송되는 모습을 보고 촬영까지 해야 하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안전과 안전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스터디되어 있고 가장 진보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DJI니까 드론은 그냥 DJ라고 말해도 과장이 아니죠. DJI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갖고 완전히 새로운 방향의 드론을 소개합니다. 두둠 옛날 사람 터미네이터 노래 나와. 두둠 바로 DJI 네오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요, 더 좋은 카메라 화질, 더 커진 카메라 센서, 더 편해진 컨트롤러,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제품 되겠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핵심적인 컨셉은요, 드론을 처음으로 구입하고 비행하고 촬영하는 이 모든 단계에 있는 아주 작은 일말의 진입 장벽이라도 전부 없애버려! 얍! 아무리 비행이 쉬워졌다고 해도, 조작이 쉽다고 해도, 휴가를 앞두고 여행 영상을 남겨봐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오즈모 모바일 3를 구입할까 고민하게 되지. 나 이번에 여행 가는데 멋진 영상을 위해서 드론을 살까? 이런 생각 잘 안 들잖아, 솔직히. DJI에서는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론을 촬영한 영상은 그 어떤 카메라보다 확실히 큰 임팩트가 있어요. 일반 소비자들이 본인의 영상을,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좋은 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 이런 배경에서 DJI 네오가 탄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이 관점에서 과연 우리 모두가 이걸 손쉽게 갖고 다니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을지 평가를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제품명은요, DJI 네오로 완전히 새로운 라인업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제품 패키지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DJI 네오 기체 단품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구입하면 정말 패키지 안에 드론과 드론 배터리 1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이모어 콤보 패키지에는요, 드론 배터리 3개, 그리고 이제서야 마음이 놓여있죠, DJI RC-N3 조종기도 들어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급적 기체 단품으로 컨트롤러 없이 써보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요, 이렇게 사용해야 DJI 네오의 제품 컨셉에 더 맞는 방법인 것 같고, 또 제가 실제로 이 제품을 평가해 보기 위해서는 컨트롤러 없이 얼마나 쉽게 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았어요. 디자인을 보면요, 일단 너무 작어. 야, 어떻게 또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 참 잘해. 정말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요, 주머니에 쏙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맥스 있어요? 잠깐만, 나 이거 15%야 15%는 한 요 정도. 그렇지, 이것 봐, 진짜 작아. 크기는 얘가 더 커. 얘가 길이는 더 길어. 주머니 한번 진짜 넣어볼게. 자, 이거 옛날에 저 애플 발표할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가 오늘 발표한 제품은 이겁니다. 짠. 여기에 만약에 갤럭시 Z 폴드 6를 여기다 펼쳐놔? 이거는 스마트폰보다 작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자, 무게는요, 135g으로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가볍습니다. 아이폰 중에서 가장 가벼운 아이폰 13 미니도 140g이고요. 삼성 S24는 167g인데 이거보다 얘가 더 가벼운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로지텍 마우스보다도 얘가 더 가볍습니다. 진짜 가볍네요. 근데 사실 얘가 만져보면 그런 느낌입니다. 얘가 진짜 난다고? 할 정도로 되게 가벼워. 그리고 몇 가지 디자인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애초에 디자인이 4개의 프로펠러를 모두 감싸고 있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부족해서 그 위에 아래 프로펠러 가드가 보호하고 있어서요, 비행 중에 장애물이 닿아도 프로펠러가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드론이 비행하다가 사고가 나는 게 생각보다 무시한 충돌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긴 하죠. 센서에 잘 보이지도 않고 나뭇가지의 프로펠러가 부딪혀서 작은 크랙만 생겨도 중심을 못 잡고 추락하거든요. 생각보다 프로펠러가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진행 중에 벽을 부딪히는 충격을 받아도 삥 중심을 다시 잡고 얘가 호버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DJI 네오를 통해서 첫 비행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안전까지도 아무래도 디자인에 신경을 쓴 모습이죠.
자, 우리가 DJI 드론을 사용하는 이유는 촬영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촬영 스펙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2분의 1인치 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영상은요 4K 16대 9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FHD에서는요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진은요 11메가픽셀 4대3 비율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딱 스마트폰 메인 카메라 정도의 센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이 드론은 전작 대비 센서가 더 커지고 화질이 좋아지고 뭐 이런 식의 방향성으로 나온 제품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촬영 결과물에 대해서 대단한 기대감보다는 그냥 스마트폰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기존의 스마트폰이 촬영할 수 없는 앵글이 가능하다는 거지. 또 자연스럽게 나를 따라 비행하면서 촬영할 수 있다는 점, 완전히 다른 식의 결과물을 만들어준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걸 통해서 얼마나 쉽게 어떤 촬영이 가능한지 소개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기체를 비행하고 착륙하는 데는 손바닥을 사용합니다. DJI 네오를 손바닥 위에 놓고 카메라가 내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한 후에 원하는 촬영 옵션을 띠띠띠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러면 알아서 이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팔로우 모드가 아닌 다른 모드는 다시 홈 포인트로 돌아와서 손바닥에 착륙하게 됩니다. 진짜 이게 다예요. 제품 상단에 보면 촬영하고 싶은 모드가 있는데요. 아이콘을 순서대로 보면은 여기 보니까 팔로우, 그리고 드로니, 그리고 서클, 로켓, 그리고 스팟라이트. 나 영어 잘하나? 로켓? 거짓말을 하면 기침을 하는 습관. 자, 그리고요 마지막은 맞춤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사람을 정면에서 촬영하면서 자연스럽게 트래킹할 수 있는 디렉션 트랙 사용 중입니다. 모드를 누를 때마다 음성으로 명확하게 지금 모드가 뭔지 설명해 주니까 듣고 비행 준비가 완료되면 그때 손바닥에 둔 채로 사람 얼굴이 보이도록 드론을 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게 이렇게 쉽게 컨트롤러 없이 가능한 것이 DJI 드론에서 계속 액티브 트랙 기능을 발전시켜 왔고, 특히 트래킹을 해야 하는 피사체가 인물일 경우는 주변 사물들이 형태가 좀 복잡하더라도 귀신같이 날 잘 잡고 따라오게 된다.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 정도의 촬영을 하는데 컨트롤러 하나도 없이, 그것도 스마트폰도 딱히 없어도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바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여행 가서 중간중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 사이에 한 컷씩 섞기만 해도 꽤 임팩트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무빙을 정해줄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높이까지 사용할지, 아니면 뭐 피사체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지키면서 회전하면서 팔로우 할지 디테일하게 수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제가 맞춤 설정을 디렉션 트랙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마치 저 말고 다른 촬영 감독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촬영하는 듯한 영상을 쉽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드론은 프로펠러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오디오를 수음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때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마이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앱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스마트폰을 마이크처럼 들거나 혹은 스마트폰에 연결된 마이크로 여기다 꽂아가지고 바로 수음하면서 영상은 드론으로 촬영하는 방식의 구성이 가능해진 거죠. 제가 확인해보고 싶었던 건요, 원래 의도대로 정말 컨트롤러 없이 간단한 드론 영상을 바로바로 촬영할 수 있는가? 답은 완전 예스! 자, 우리가 항공 촬영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까지 고려한 그런 상업 영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행 가서 여행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면, 혹은 비슷한 스마트폰 말고 좀 더 높은 곳에서 시원한 앵글로 촬영한 단체 사진 같은 것이 필요한 건데, 그 목적을 충분히 해주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시연한 모습들이 본체만으로 작동하는 기능을 보여드렸지만, 플라이모 콤보가 있는 조종기를 사용하면요,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그 드론 그대로 쓸 수 있고요. 컨트롤러가 없다고 해도 앱에서 터치를 통해서 원하는 위치까지 비행해서 정확하게 의도한 앵글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드론 임무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일말의 불안감과 사전 지식이나 뭐 두려움 같은 걸 완전히 없앴다는 점, 그러면서도 좀 더 상위 기종의 드론을 사용했을 때 컨트롤러를 통한 조작과 촬영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드론 보급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게다가 이 본체 패키지 바로 249,000원! 빠밤! 저렴하다고 얘기해야 되거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24만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추가 배터리와 컨트롤러까지 다 사면요 445,900원. 오! 싼 거야. 진짜 싼 거야.
일단 제 생각에는 본체 패키지를 통해서 본체만으로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먼저 사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이 정도만 해도 드론이 주는 즐거움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 나 옛날에 드론 처음 나왔을 때 이름 뭐였더라? 팬텀 2인가 샀을 때 200 얼마야? 300이었어. 그래 엄청 비쌌어.